루저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저라는 말은 요즘에 사람에게 쓰면 굉장히 치욕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에게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루저라는 말을 쓰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가 그냥 정말 싸구려로 취급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강의에는 루저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 강의, 전체 주제가 조금이라도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루저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루저의 반대는 뭐죠? 위너죠, 위너. 간단한 겁니다. 둘이 대결을 벌일 때 이긴 사람이 위너, 진 사람은 루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바의 유명한 노래 중에 The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위너, 이긴 자가 다 가져가죠. 이거는 포커 게임 같은 걸 얘기하죠. 이렇게 이긴 사람이 싹 끌어간. 그런데 위너나 루저라는 말은 간단한, 이렇게 루저가 원래 이렇게 치욕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긴 사람이 위너고 진 사람이 루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루저라는 말이 원래는 그렇게 대단한 나쁜 표현이 아닌데 요즘에 루저라는 말을 쓰면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 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루저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를 돌아보려는 의미로 루저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루저라고 하는 것은 위너가 아니죠. 승자가 아닌 패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은 아닌데 요즘에는 루저를 어떻게 가끔 사용합니까? 매사에 적극성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없는 인생 포기자, 인생 실패자 이런 사람을 비유할 때 루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잘 쓰지 마세요. 이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목적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지만 여러분들 쓰지 마시고 저도 안 씁니다. 경기에서 위너와 루저가 있는데 경기에서 루저는 뭡니까? 실력이 조금 안 됐거나 최선을 다해서도 운이 좀 안 됐을 때 루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인간됨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루저라고 표현할 때는 이것은 뭡니까? 어떤 경기, 어떤 상대에게 패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애착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애착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이기적 마인드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삶의 태도를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태도를 잃어버리죠. 그리고는 자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처한 어려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삶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루저라고 부릅니다. 절대 남한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그렇지만 인생이 어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저부터 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강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최소한 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의 삶을 중요할 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한 번 사는 나 자신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삶은 나를 사랑할 때에 그 삶이 빛이 나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포카를 많이 했는데 The Winner Takes 이 노래도 이제 포카 얘기죠. 포카 게임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카드가 있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에 이제 등급이 쫙 있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웃기기도 하면서도 배울 게 있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니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이제 딱 쥐고 있는 카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은 포커를 참 잘해요. 저도 잘합니다. 이 사람 참 잘.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아무리 핫질 아주 낮은 카드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카드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끝까지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는 순간까지. 아니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그 다이가 여기서 이제 포커에서 마지막으로 포기하는 게 다이죠. 딱 이제 그 카드를 던지는 거죠. 다이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카드를 허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간혹 이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태도가 워낙 당당하니까 둘 다 만약에 이 친구하고 또 다른 사람, 이 친구가 A면 다른 사람이 B라고 보면 여기도 낮은 등급을 가질 때가 있죠. C라는 사람까지도 낮은 등급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워낙 당당하니까 다 비슷하게 낮은 등급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당하니까 다이 포기하게 되는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걸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옛날에 많이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해가 적절할지 안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삶은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에 그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자기의 어떤 목표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뭡니까? 눈동자가 살아있는 거죠. 세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Eye of Tiger가 되죠. 호랑이의 눈. 이거는 영화 로키 3탄 영화의 주제가였어요. Eye of the Tiger. Eye of Tiger. 이 주제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서바이버라고 하는 그룹이었어요. 서바이버. 생존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생존한다는 말. 이것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서바이버라고 하는 그룹, 서바이버. 우리 서바이벌 게임 그런 것도 있죠. 이 서바이버스라고 하는 서바이벌, 생존하다라는 말은 왜 그룹 이름을 이렇게 붙였냐면은 수많은 뮤지션들이 자기 음악을 하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다 이제 중도 하차하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해서 열심히 하지만 또 대중이 사랑해줘야 자기들이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모든 힘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예술가들은 생존을 못합니다. 가난해야 되고 결국은 다이, 아까 얘기했던 결국은 포기해야 되죠. 이 그룹 서바이벌라는 그룹은 뭡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운 이 음악 시장, 이 어려운 그 대중가요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다이하지 말고 생존하자, 살아남자, 이런 이름으로 서바이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룹이 탄생이 됐는데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부른 로키 영화, 로키는 복싱하는 영화죠. 실베스타 스텔론, 이제는 뭐 할아버지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복싱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복싱이 재미가 없죠. UFC 보다가 복싱 보면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얘기된 게 그겁니다. 복싱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눈동자가 호랑이의 눈동자처럼 이글이글 타올라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강력해야 된다. 물론 오늘 강의에서는 이렇게 강력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승부라든지 누군가를 그냥 잡을 때 이런 호랑이의 눈빛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정말로 위인들이나 영웅들은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삶을 애착심으로 늘 소중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에서도 성공한 것 아니겠어요? 톨스토이 우리가 잘 아시죠? 톨스토이 정말 러시아의 그 위대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와 뭐 이런 정말로 그 위대한 그 19세기, 20세기의 위대한 작가들이죠. 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유명하죠. 뭐 소설이 워낙 방대하니까 영화도 있습니다. 이 전쟁과 평화의 그 마지막 대사가 참 그 소중해요. 제가 뭐 다른 강의나 또 책에도 여러 번 이런 그 대사를 언급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대사가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사랑해. Love your life. 너의 삶을 사랑해라. 왜 사랑해야 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기한 게 to love your life. 이제 자, 부정사죠. 너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is to love God. 너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을 사랑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어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이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신을 왜 사랑하느냐, 왜 신을 섬기느냐는 얘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그 신앙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소중하게 살기 위한 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너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바로 그 근본 의미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인이거나 비종교인이거나 또 신앙인이거나 비신앙인이거나에 따라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최고의 ultimate, 최고의 선이요, 최고의 목표요, 가장 우리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첫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죠. 왜? 첫째,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전쟁터의 영웅이야. 최고의 영웅이야. 이소룡이야. 그렇지만 이소룡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전쟁터에 나갔으면 갑옷을 입어야 되겠죠. 아무리 날고 기어도 갑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죽을 수 있죠. 자기 자신의 더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 자신을 또한 보호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삶이겠죠. 의미 있는 생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나 자신의 존재를 사랑해야 되고 나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하는 일,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의미 있는 일,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는 온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루저라는 얘기를 하면서, 루저는 결국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루저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뭐 저도 사실은 좀 자아가 강한 편입니다. 우리 이제 자아가 강한 사람을 좋게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또 나쁜 경우도 고집이 센 사람이라 이런 경우도 있죠. 자아가 필요 이상으로 강한 사람. 저도 이게 낯선 곳에 가면은 잘 안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보는데 가능하면 안 물어보고 끝까지 혼자 찾다가 시간만 보내고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낭패를 보는 스타일. 결국은 이제 남한테 물어보죠.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을 뭐 할 필요가 없겠지만, 물론 또 자기가 스스로 끝까지 자기 힘으로 찾아내는 것도 뭐 좋은 일이에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중요할 때는 나 자신만의 힘으로 자꾸 능력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더 좋은 결과를 맺을 때가 많죠.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낯선 곳에 갔어. 나 혼자 여행할 때는 막 이렇게 찾아도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지금 이제 낯선 곳에 왔어요. 어딜 가는, 나 혼자 하면 일로 가다 여기가 아닌 갭이요, 저기가 아닌 갭, 이럴 수 있지만 100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내 마음대로 지도도 안 보고 안내자도 없이 나 혼자 여기 갔다, 얘들아 여기 아니다, 또 얘들아 여기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이드가 있어야 되겠죠. 안내자를 데리고 동행해서 안내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그냥 밤새서 이렇게 결국은 찾아내는, 이것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뭐 입시를 준비한다거나 우리가 여러 과목들을 공부해야 될 때 이렇게 수학 하나로 밤을 새면 효율적이지가 않죠. 그럴 때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파이 이론이라는 게 있죠. 파이 이론. 파이는 뭡니까? 항상 파이는 한 덩어리입니다. 100%의 파이, 항상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항상 어느 정도 고정, 뭐 무한히 많을 수가 없죠. 뭐 많으면 좋긴 좋은데 약간씩 유도력이 있지만, 그러나 정해져 있어요. 그럼 내가 이쪽에 만약에 막 60%를 썼다, 남은 거는 40%인 겁니다. 한쪽에만 있으면 다른 게 줄어들어요. 이걸 더 많이 쓰면 다른 게 점점점 파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인생은 무한정으로 리필되는, 리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디 뭐 무한 리필 그런 거 좋아하죠. 그냥 막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인생은 무한 리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적절한 분배, 적절한 그러한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내 삶에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00명의 어린이를 데리고 어디를 간다고 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 가지고 남에게 물어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 자신의 일을 할 때에도, 나 개인의 일을 할 때에도 때로는 100명의 어린이를 내가 데리고 간다, 100명의 학생, 100명의 대원을 데리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일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책임을 가지고, 더 진지하게, 신중하게, 또 빨리 도움을 받을 때는 도움을 받으면서, 그 도움이 바로 이번 강좌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대인이 되는 것이죠. 어느 제가 고등학교에 그 1일 수련회 강사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시절에는 같은 무슨 고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고등학교 2학년인데 반별로 달라요. 어느 반은 진학을 준비하는 반이고, 또 어느 반은 진학은 안 하고 그냥 뭐 취업을 준비하는 반이거나 이렇게 좀, 또 어느 반은 이렇게 막 반이 종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 근데 1일 수련회 강사로 갔는데, 거기 교감 선생님이 저희는 이렇게 다 모아서 하질 않고요,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서 이렇게 일을 세미나를 해야 됩니다. 뭐 수고스러우시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걸 제가 4시간인가 3시간인가 똑같은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학생이 다른 거죠. 진학적으로, 아니면 진학을 포기한 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 이렇게 이제
반별로 이제 나눠서 제가 일 특강을 했는데 미안한 말이지만 확실히 반마다 특강을 듣는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안 그런 학생, 조금 그래도 어느 반이나 잘 듣는 학생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체 평균적으로 적어도 진학을 준비하는 조금 우수한 학생들의 반은 확실히, 제가 강의하는 건 뭡니까? 뭐 영어나 수학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공부와 관계없는 얘기를 해도 이 진학반 쪽의 학생들은 굉장히 유심히 듣고, 또 이렇게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이나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의 반은 강의를 듣는 태도도 어수선하고, 제가 중간에 노래 한 곡 딱 하니까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냉혹한 현실이 충격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진학이라는 건 뭐 진학을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반에 있는 학생들은 자신의 삶이나 진로에 대해서 더 지금 애착을 갖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사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이런 진학을 포기했다고 해서 요즘에 뭐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다른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게임이나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애착이 있는 사람이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가 강의하러 왔는데 그 강의를 듣는 태도에도 이런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 또 대학도 그렇습니다. 뭐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실력이 좀 있는 대학에 강의를 가보면요, 그 학생들 수업 태도가 더 좋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저를 혹시 문제 삼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근데 확실히 실력 있는 학생들은 제가 강의하는 거는 뭐 학업을 강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더 잘 들어요. 물론 잘 듣는 사람은 어디든지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강의를 더 잘 듣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요. 그리고 실력이 더 있는 학생들이 이 문화적인 실력도 더 있더라고요. 예술 감각.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저는 공부를 못했어도 이런 문화나 예술의 감각이 뛰어났거든요. 하여튼 좋았거든. 근데 요즘은 보니까 실력이 있는 학생이 오히려 더 영화도 많이 알고 책도 많이 읽고 예술적인 것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 초점은 절대로 이런 뭐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진학을 하든 안 하든, 명문대를 다니든 아니면 내가 뭐 좋은 직장이든 아니면 어렵든지 간에 기본 자세는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 자세 속에서 진정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도 왜 이제 재미없는 강의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운전면허 교부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무슨 교통 관련 뭐 한다든지, 아니면 민방위 훈련을 간다든지 의무적으로 강의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마인드는 그렇지 않지만 한때 그런 거 들을 때, 뭐 40대나 30대 이런 때는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이라든지 책 같은 거 갖고 가가지고 강의 시간에 그런 거 보죠. 뭐 잠을 자려고 해도 불편하잖아요. 잠을 자려고 해도 마음대로, 잠이라는 게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야지 그렇게 좌석에 앉아서 잠 못 자죠. 불편한 거예요. 그 책을 보고 막 그랬는데, 조금 이제 성숙해진 때에 어느 때 그때 무슨 교통 관련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지금 나이도 들었고 하니까 한번 오늘 어떤 일이 있어도 강의를 한번 정성껏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제 책도 안 보고 신문도 안 보고 한번 강의를 제대로 들어봤습니다. 뭐 저보다 어린 강사도 있고, 솔직히 저보다 못 배운 강사도 있고, 모르는 강사도 있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아는 부분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다 들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정말 깊이 와닿는 강의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주변 청중들을 봤어요. 의외로 강의를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나이가 지긋한 사람일수록 더 강의를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진지하게 드는 건 좋지만 젊어서부터 저렇게 진지하게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그렇지 않았으니까.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정성껏 자신의 삶을 꾸리려고 하는 사람은 대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도. 그렇지만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이 약하면 약할수록 대인을 찾으려는 마음이 약해지면서 결국은 루저로서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건강을 한번 예로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몸을 관리를 잘하겠죠. 자기의 몸을 체크하고 건강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강좌를 열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몸을 늘 체크하고 몸이 나에게 하는 그 사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몸을 깨끗이 하고 몸 깨끗이 한 그거가 기본이죠. 벌써 자기 몸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의 삶도 반드시 정상적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활 습관이라든지 음식 먹는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써 잘 조절이 되고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은 역시 자기의 삶에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새로 차를 뽑았어요. 새로 차 뽑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차에 민감하죠. 그래서 뭐 자차 보험도 들고 조금만 흠집 나도 막 이렇게 딱 이제 하고 항상 조심조심하고 그러죠. 그런데 자기 차가 이제 점점 오래돼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뭐 스크래치도 생기고 여기저기 이제 찌그러지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툭툭 차를 이제 운전하게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은 역시 자기 새 차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대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강의 때 그런 말 합니다. 나 자신의 몸 혹은 나 자신의 삶을 새 차 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새 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도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자기 자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 저 자신도 말이죠.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관리하는 거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젊었을 때는 그냥 그런 생각을 못하고 다른 쪽에 쏠릴 수 있는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소중한 삶, 소중한 존재를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항상 내가 어느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인들을 찾을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요 나를 지키는 삶이다. 그렇지 못한 삶은 루저를 향해서 가는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번 강의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남한테요 돈 좀 빌려줘, 당신의 그 지위를 좀 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활용해줘, 이런 부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대인을 찾고 그런 대인에게 내가 부탁하고 신세를 입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안 그렇습니다. 이번 강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강좌에서 강조하는 대인은 뭐 그렇게 돈이 많아서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서 나를 소개해 줄 수 있고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돈 말고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 그런 사람, 그런 대인을 우리가 찾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돈은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참 죽을 지경까지 갈 수 있죠. 돈이 없어서 그냥 도움 못 받아서 거의, 그렇지만 돈 없어서 죽진 않지요. 물론 돈이 힘들고 중요한 제목이지만 어쨌든 돈이 없어서 죽진 않습니다. 버티다 보면 생명이 있는 한 언젠가는 어떻게든지 되는 것이 돈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소중한 나 자신의 삶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 나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존재를 내가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대인을 우리는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고 그런 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대인을 쭉 만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유아 독전, 나 외에는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아 독전, 절대로 남에게 뭐 신세를 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그런 물질이나 권력 말고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수많은 대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강좌에서 얘기한 주제들인데, 그런 대인들을 내가 자꾸 만나려고 할 때에 나의 삶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그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지는 못해도 대인을 만나게 되면 그러한 돈 문제를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을 공급받을 수도 있게 되겠죠. 사실 우리가 대인을 만나게 되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모두가 우리에게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드웨어가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때때로 작은 일, 큰 일, 소프트웨어 같은 부분도 때때로의 대인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대인들을 만납니까? 이번 강좌에서 누누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고, 뭐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사랑할수록, 위너로 갈수록, 루저가 아니라 위너로 갈수록, 또 똑똑한 사람일수록, 현명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눈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대인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듣기만 해도 기분 나쁜 단어 루저. 우리는 루저로 가지 맙시다. 그렇다고 뭐 내가 늘 경기에 승리하는 그런 그 1등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루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루저, 그런 루저로 가지 말고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위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